네, 더 증시 라이브 오후장 투자 전략 가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더 증시 라이브니까 현장에 지금 올라오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다가 느닷없이 벨라, B-E-L-A, B는 또 대문자로 쓰셨네. 뭡니까 이게? 전 세계가 지금 모든 촉각을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네. 한 문장 한 문장마다 해석을 하고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김종일 일사 들어올 때 저 보도가 떴어요. 벨라 뭘까? 누구도 대답 못할 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래도 어떻게 대답을 김종일 해야 일사의 될까? 창의성. 네. 제가 갑자기 질문하셔서 네. 그래서 저도 빠르게 재미나이에게 물어봤는데 네. 뭐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일단 이탈리아 단어 벨라라고 하는 것, 뭐 아름다운이라는 아름다운, 그런 벨라라는 단어와 좀 비슷하기도 L자 하나 하고 빼먹은 거네.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재미나이에게 검색을 해봤더니 가장 유사한 단어가 뭐가 있냐고 검색을 해봤더니 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스페란토라고? 에스페란토. 네. 그 뭐 노래에도 나오는. 그러니까 저희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아마 그 앵커님은 비슷할 때, 예. 대학생 때.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에스페란토가 전 세계 공용어로 만들겠다고 했던 그 에스페란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네. 알파벳 발음 나는 대로 읽으면 되는. 그래서 그 공용어를 전 세계로 한번 만들자는 운동이 있었고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선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90년대 초반 정도에 이제 그런 운동이 좀 있었는데 에스페란토로 벨라가 네. 아름다운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답다. 네. 아름다운 밤이에요? 왜 뭐가 아름답? 뭔가 이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또 미국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푸틴 대통령하고는 좀 뭔가 이상한 분위기로 지금 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한미 정상회담도 25일로 예정은 돼 있고 줄줄이 이벤트들이 있는데 뭔가 하나씩 풀어가야 될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스텝도 엉키고 표정도 계속 지금 별로 안 좋으시고 그래서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두 가지겠죠. 표면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뭔가 합의를 자기의 생각하에서 아름다운 합의의 가능성을 보고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독일계잖아요. 할아버지가 이제 독일 이민인데 네. 미국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어 단어 중에서는 뭐 비슷한 단어가 있나 찾아봤더니 뭐 바이스라는 뭐 하얀색의 뜻, 뭐 정도. 그래서 몇 가지 그 단어들이 있기는 한데 직접적으로 연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확률이 제일 높은 건 아마 그 벨라 혹은 잘 되고 있다? 에스페란토 벨라 정도가 아닐까 뭐 추정해 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네. 아니면 주무시다가 잘못 썼을 수도 있고 뭐 오타의 가능성에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현지 보도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뉴욕 증시 넘어가 봐야지 알 수 있어서 자 일단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조선 업종 한미 정상회담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인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방문 계획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갈 가능성도 있다고 있겠죠, 봐야죠. 뭐. 지금 이번에 나오고 있는 큰 네 가지 합의,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전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단 1,500억 불이라고 하는 숫자 외에 우리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MRO 보증을 해주는 건지, 정말로 뭐 공장을 짓는데 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미국 얘기대로 미국에 1,500불을 주고 1,500억 달러를 주고 마음대로 쓰게 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뭐 시장에 지금 얘기 나고 있는 건 뭐 네 가지 방향 그래서 MRO도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필리조선소 같은 조선소의 뭐 업력을 넓혀가는 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 조선주에 대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확실한 무언가의 합의를 끌어내기 전까지는 그냥 지켜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주가가 뭐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지금 결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주가는 꽤 비싸진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등락을 이용해서 계속 매매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라는 관점에서 보면 트레이딩은 의미가 있겠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과 뭔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고 1,500억 불이라고 하는 것도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외에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거기서 앞으로 마진율이 얼마나 나올지, 어느 정도의 인벌브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가면 우리가 정말로 그 배 가격이 비싸졌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뭐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오늘 뭐 관세에서 자유롭다고 해서 사는
전략도 제가 보기엔 조금 어설퍼 보이고 반대로 지금 조선주가 아직 추세가 붕괴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급락한다라고 해서 내려오는 것도 조금은 어설픈 전략으로 보이고 지금은 우리가 결과를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장님 문고리를 잡는다 그러냐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상상한다. 뭐 이런 형태일 수도 있는데 또 이 필리조선선은 사실 한화의 소유잖아요. 네. 또 한화 오션도 아니야. 한화 시스템 소유란 말이에요. 거기 이제 개별 기업에 물론 이 국가하고 연동된 산업이다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뭐 사기업을 가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뭐 차관을 뭐 지원해 주는 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스가 프로젝트를 이제 우리는 자랑을 하죠. 잘했어요. 잘한 건 잘한 건데 거기에 따른 이게 중탕 재탕이 되면은 효용성도 떨어지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서 자꾸 우려먹는 게 이제 주가는 좀 또 반응을 하니까 그럼 말씀하신 대로 애매모호하다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이게 지금 단순하게 조선업이라고 하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네. 방산이 끼어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방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게 되면 단순한 산업 논리보다는 G2G 논리, 정부 대 정부의 논리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 대 정부의 논리라면 이건 결국은 탑에서 뭐 물론 실무야 당연히 실무진에서 협약했지만 당연히 탑에서 뭔가 내려와야 되는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돼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뭐 반도체, 자동차를 포함한 각종 산업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말로 패키지들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정말로 원하는 뭐 조선업과 관련된 일부 산업에 대해서만 결정하고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거죠. 다만 지금 주목할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이 나서는 산업이니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회담의 뭐 결과물, 정확한 뭐 조문이라든지 이런 게 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가져오는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조문이 나오는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한 협약 조문까지 나오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협약의 큰 틀에 나오기 이전까지는 지금은 뭐 적어도 빅3 내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가장 큰 도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실망스러운 결과물을 가져온다면 저는 뭐 적극적인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모르죠. 또 미국과 그 교합이 잘 맞아서 어떤 그 퍼포먼스라는 거 이번에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 할 때 퍼포먼스는 스텔스기였죠.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갔을 때는 뭐 조지 워싱턴 같은 뭐 항모 전단 사실 미국은 대통령이 움직이면 항모 전단이 같이 움직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그 국가 수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단들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필리조선수에 사실은 항모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중국 메시지 또 뭐 러시아 메시지 우리나라한테도 또 큰 이 퍼포먼스잖아요. 그런 게 나온다면은 조금 그러니까 나오고 일단 있겠죠, 뭐 청와대도. 그 정확한 방향성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알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보기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계속 거칠게 나오고 있는 건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어떤 큰 방향을 제시하면 그 밑에서 이제 뭐 러트닉 상무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세한 뭐 합의는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정확한 결과물을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 방향성과 1,500억 불의 성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게 우리가 얘기한 대로 말 그대로 우리가 대줄 수 있는 차관의 뭐 한계라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보기에 큰 의미는 떨어지는 거고 네. 정말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보증하에 적극적으로 뭐 건설하는 데 집행되는 자금이라고 하면 이건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조선업은 건설업을 겸한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도크를 누가 짓습니까? 조선업 자체를 적으로 짓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내에도 건설 부분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뭐 여러 도크들을 많이 짓다 보니까 또 대형 도크들을 짓고 하다 보니까 이 도크를 건설하는 능력도 압도적으로 뭐 그 전 세계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중국 정도를 빼면. 그러면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정말로 건설을 무한정 지원해주는 자금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적어도 조선업의 수준은 조금 뭐 주춤거린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건설 부분에서 이익이 크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결국은 뭐 굉장히 허무한 결론이지만 결과를 보는 것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은 없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신규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또 모두에도 했지만 빛과 그림자는 공존하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은 암도 있다. 그림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일 뭐 저희 또 시간 관계상 오늘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자, 결론은 뭐 기업을 또 선택한다면은 어떤 기업? 근데 하나오션이 이제 가장 대표주라고 봐야 되는데 하나오션은 그만큼 리스크도 커질 수 있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 예상과 달랐을 때는 상승하는 것보다는 하락의 확률도 커지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재무구조 측면에서 가장 우월한 HD 현대중공업이 저는 가장 낫지 않을까라고 봐서 만약에 굳이 꼭 사야 되는 입장이라면 저는 HD 현대중공업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예, 저도 그 부분은 좀 동의. 근데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을 거냐는 좀 고민이 되겠네요. 일단 결과가 나오고 나서 사는 게 좋죠. 나오고. 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다 됐네요. 오장 투자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